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일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서정입니다. 새해 첫 증시의 시작을 떠올리면 1월 효과가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1월 효과란 1월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수익률이 좋은 그런 현상을 말하죠. 통계적으로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 확률도 한 60% 가까이가 되고요. 2000년부터 봤을 때 1월 달에 증시가 평균적으로 한 1.19%가량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 상황인데요. 1월 특히 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오늘의 증시, 1월의 첫날 증시가 많이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증시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가 오른다면 1월 효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1월 효과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될 텐데 외국인 투자가들 2000년부터 봤을 때 14번 중에 11번의 주식 순매수를 1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매매 패턴에 따라 1월 효과 양상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오늘 바로 이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오늘 첫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수경 기자입니다. 네, 1월 2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집권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또 무의미한 언쟁과 특별하지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남북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 등을 활발히 해서 남북 관계의 대전환과 대변혁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대화 국면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커진 건데요.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올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걸로 전망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HS는 올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를 317억 4,400만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작년 시장 규모 292억 달러보다 8.6% 성장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현재 해외 업체들이 이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LG전자가 지난 2013년 VC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부하이텍도 10여 종에 이르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도 지난 2012년 반도체 설계 회사인 현대오트론을 설립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4분기 5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직전 분기 4조 1천억 원에 그쳤던 영업이익이 최대 1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던 스마트폰 재고 처리가 마무리되고 또 반도체 부문의 호황이 이어진 점이 실적 개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영업이익은 30% 이상 줄어들 걸로 전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는 8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보험사들은 지난해 11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삼성화재는 영업이익이 834억 5,400만 원으로 전달보다 6.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7.6%와 17%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11월 영업이익이 217억 7천만 원으로 전월 대비 148.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0.1%, 당기순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LIG 손해보험이 11월 순이익이 전월 대비 171%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한화손해보험은 28%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실적에 따른 보험사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건설 소식입니다. 동부건설이 지난 31일 기업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동부건설의 총 부채는 6,800억 원 수준인데요. 금융채무가 3,600억 원, 상거래 채무가 3,200억 원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은 당장 이 채무 금액에 대해서 충당금을 새롭게 적립해야 되는데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약 950억 원 정도의 협약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을 했고요. 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